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5월 ETF 승인 확률이 급감했다는 뉴스와 또 덴쿤 업그레이드 관련된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인증샷이나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또는 주위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걸 아마 다들 체험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인간 지표도 인간 지표인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어느 시점인지 계속 알아보고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주기영 크립토컨트의 CEO인데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비트코인의 극단적 낙관 심리가 절반 정도 도달한 것 같더라. 아직 정점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사이클에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이 절반 정도 이루어졌다. 저는 이거 읽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요, 개미 투자자들의 들어올 사람의 절반 정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조금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얘기해야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개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미실현 수익 비율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업비트를 켜면요. 플러스 이제 빨간색 수익률 아마 다들 보고 계실 거고 그게 파닥파닥 거리고 있죠. 그게 바로 미실현 수익 비율 지표입니다.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미실현 수익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보라색 데이터가 정점일 때마다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데요. 여기 17년 말 21년도에 치고 올라가는데 현재는 뭐 절반 정도 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직은 뭐 극단적인 낙관론, 유포리아 단계에 오진 않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개미들의 진입도 절반 정도 이뤄졌다. 객관적으로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간 지표도 확인하고요. 객관적인 지표들도 종종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이제 지금까지는 한국 거였고, 사실 업비트가 1억 원을 찍었던 게요, 한국에서 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세를 일으켜서 그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시간, 아시아의 영업시간 동안에 미국이나 뭐 코인베이스, 뭐 바이낸스 이런 데는요, 그렇게 거래량이 안 터졌다고 합니다. 근데 오직 한국에서만 김치 파워가 터지면서 업비트와 K뱅크의 힘으로 이제 하루 코스피 거래 대금보다 뭐 업비트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한국은 정말 어제 3월 11일이었죠. 굉장히 뜨거웠는데 다른 해외는 어땠나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해외도 뭐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뜨거운 단계다. 이제 그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SNS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코인을 얼마나 언급하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플랫폼인데요. 비트코인이 지난 뭐 24시간 동안 55% 증가, 이더리움은 60% 증가. 지금은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은 더 많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표가요, 이제 아마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초록색일수록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다. 근데 반대로 뭐 빨간색이나 뭐 시꺼먼색 있죠. 요런 색은 아직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뭐 보일 수도 있겠죠. 제가 언급했었던 코인들 중에 뭐가 있나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여기 폴리곤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대중들 사이에선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프로토콜, 파일코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간 의외인데요. 뭐 그래프 코인, 비텐서, 뭐 렌더 이런 코인들. 이런 거는 AI 코인으로 분류돼서 뜨거운 줄 알았는데 잠깐 식었을 때 조사를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비체인 있고요. 또 샌드박스까지.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코인들은 아직도 조금은 기회가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짧게 짧게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계속 중국이 뜬다 했잖아요. 지금은 중국 아닙니다. 인도가 뜬다, 인도가 뜬다 아마도 우리 자라나는 세대는 계속 들을 겁니다. 인도가 지금은 뭐 양도세를 한 30%까지 올려놓고, 비트코인 이 산업 자체를 죽여놨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낸스도 쫓아냈었죠. 그러면서 머드렉스 같은 이제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예전에는 뭐 DCX나 뭐 와지렉스 이런 거래소가 있었는데요. 이런 새로운 거래소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이 투자 플랫폼이 미국 현물 ETF를 팔 것이다.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 바이낸스다 뭐다 다 인도 땅에서 쫓아내버렸죠. 불법이라고 하면서.
쫓아내면 뭐 제2의 블랙락 같은 곳이 인도에도 당연히 있겠죠. 다 쫓아버렸으니까 이 시장을 독식하기 위해서 아마도 뭐 머드렉스 같은 플랫폼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쫓아냈으니까 그 바이낸스에 들고 있는 코인들 머드렉스로 옮기면 내가 수수료 다 무료로 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머드렉스가 실제로 해서 한 3만 명의 젊은 인구를 이렇게 흡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드렉스랑 인도의 앞날은 밝겠죠.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살다가 프랑스 뉴스를 볼 줄은 몰랐습니다. 비트코인 뉴스에 이제 불어 기자가 나와서요. 비트코인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프렌치 앵커가 놀랬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 최고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속보로 다루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 프랑스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비교적 이제 비트코인의 친화적이었잖아요. 영국의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ETN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금 팔고 있다까지는 아니고요. 접수를 받아서 기업들, 고객들이 원하면 팔게 해줄게. 청신호가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ETF와 조금 다릅니다. ETN은 노트라고 해서 이제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이거든요. 비트코인 지수, 이더리움 지수 추정하는 상품들 아마 속속들이 많이 나올 거라 보는데요. 요게 이제 접수를 받고 팔게 되면 여기저기서 청신호가 켜지고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한 건데 태국의 SEC도 기관 투자자들에 한해서는 현물 ETF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포모 현상이 불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빠르지 않다. 지금 이게 이제 2021년도의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21년도 4월 기억나시죠? 그리고 21년도 10월, 11월 두 번의 꼭지를 찍었는데요. 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와중에도 이렇게 크게 떨궜다가 올랐다 떨궜다 올랐다 떨궜다 이랬었잖아요. 지금 단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단계 같아요. 근데 언제 나와도 지금 이런 큰 조정은 자연스럽다.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정도 한 번씩은 조만간 나올 수 있다. 반감기 근처가 될 수도 있고 정확히 언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개미가 행복하게 돈을 버는 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은 개미를 태우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18시 이후에 코인 매도를 잘 걸어두세요. 위험한 도박장. 이게 무슨 얘기냐? 아마도요, 고인물 투자자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딱 보고 알아채는데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런 게 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3월 13일 무슨 일이 있나요? 이더리움의 덴쿤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래소들이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이더리움 계열의 모든 코인에 입출금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입출금을 막는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 계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더리움의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는 모든 코인에 입출금을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A 거래소, B 거래소, C 거래소가 있는데 B 거래소에서 어떤 특정 코인이 막 펌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A랑 C가 코인을 보내서 그 가격을 팔아서 A, B, C가 똑같은 가격을 맞춰 나가겠죠. 입출금이 이렇게 뚫려 있다는 전제하에요. 근데 각 거래소마다 다 입출금을 막아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여기 있겠죠. 여기 이 말입니다. 가두리 펌핑 주의보. 크게 올릴 수도 있고요. 크게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주고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코인은 그 거래소에서는 그 코인은 세력 마음대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가두리 펌핑 주의보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매년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면요, 큰 업그레이드도 1년에 한두 번씩 있는데, 지갑 입출금 점검을 한다든지, 네트워크 점검한다면서 이런 게 생각보다 자주 있거든요. 일단 23년 4월에는 샤펠라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었어요. 당연히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동 끄고 이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입출금을 딱 막았더니 수천 퍼센트 오르는 알트코인들이 날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에이프 코인이라고 원숭이 코인 있어요. 업비트의 BTC 마켓에 있고 립체인은 아마 빗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코인들이 2000%, 4000%, 막 40배가 넘는 가두리 펌핑이 나온다. 인위적으로 이런 코인들은요. 대부분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고 거래량이 적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하면 삼성전자 우, 현대산업 우, 이런 겁니다. 우, 이런 거 거래량 없기 때문에 급등락이 크잖아요.
인위적으로 가격을 크게 펌핑을 시켜서 뭐 100%, 200%, 300%, 500% 하면 뭐 개미들이 이제 막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수익을 내는 구조다. 한탕주의 경계해야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몇 개 예를요. 업비트에서 찾아왔습니다. 아까 그 에이프 코인입니다. 역시 BTC 마켓이죠. BTC 마켓은요, 거래량은 적고, 특히나 시가총액이 낮은 이더리움 계열 코인 위주로 뭐 세력들 맘이긴 한데요. 이게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꼭 몇 개는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요. 에이프 코인의 주봉이거든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거? 뭐 천국을 갔죠. 뭐 지붕을 뚫고 가버렸습니다. 이 가격은요, 한번 물리면, 한 10년, 20년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게 몇천 퍼센트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물리면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답이 없다. 그리고 인젝티브 코인은 사실 괜찮은 코인이죠. 그리고 작년 내내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해서 화제의 코인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근데 저도 좋은 코인인 건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21년도 5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역시 천국을 갔잖아요. 이때 저는요, 매도 걸어놨는데 다 팔려가지고, 그 이후로 인젝티브 코인을 들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작년에 그렇게 기분 좋았다고 하는 것도요, 이때 입출금 맞고 세력들이 장난친 거,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이 뭐 5조, 6조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몇 천억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갖고 놀기 좋았더라. 요때 물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뭐 10년, 20년 지나도 안 올 수 있다. 평균 단가가요. 위험하다. 그리고 뉴메레르라는 코인 역시 예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AI가 묻었더라고요. 참 AI 묻은 게 신기한데 머신러닝 하는 코인이죠. 아무튼 이 코인 21년도 5월에도 이게 좀 치솟았었고요. 22년도 뭐 4월인가 5월에도 이렇게 치솟았었어요. 이 역시도 그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출금을 막았을 때 세력들이 이렇게 펌핑을 시켜버리더라. 그러니까 주의해야겠죠. 이런 걸 요때 뭐 오른다고 해서 뭐 요럴 때 사서 요럴 때 팔고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진짜 팔 수도 없어요. 거래량이 나중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3월 13일 수요일 ERC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이더리움 고속도로를 쓰는 친구들을 ERC 계열이라고 합니다. 입출금이 막히고 이제 불장난이 나올 수 있겠죠. 현재 제가 3월 12일 18시쯤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이거를 영상을 찍으려고도 했는데요. 꼭 이걸 하면 이 불장난을 뛰어드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냥 뒤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더라. 자, 이더리움도 공지를 했었죠. 3월 11일자로 공지를 했네요. 이더리움 칸쿤 데네브 업그레이드. 이거를 합쳐서 뭐 데넵, 뭐 칸쿤 업그레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3월 13일, 18일부터 입출금을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3월 13일 수요일 18시부터. 그래서 뭐 이더리움과 뭐 폴리곤은 뭐 3월 19일쯤 입출금 막는다고 썼던 것 같고요. 뭐 아비트럼, 매직 등등 수많은 코인들을 막을 텐데요. 시가총액이 큰 거를 가지고 세력들이 장난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칠 수는 있는데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뭐 폴리곤이나 뭐 아비트럼이나 이렇게 덩치 큰 걸 가지고 끌어올리다가 뭐 사람들이 좋다고 다 팔아버리면 세력이 물리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은 게 사람들이 장난치기 좋다. 그리고 빗썸 역시도 공지를 했는데요. 여기는 약간 좀 냄새가 나요. 왜냐면요. 이 업그레이드의 이제 칸쿤 업그레이드의 시점이요. 3월 13일 한 11시 즈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오전 10시예요. 다른 뭐 바이낸스랑 다른 거래소들도 다 입출금을 막고 이 업그레이드를 대비할 텐데 빗썸만 3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입출금을 중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빗썸은 예전부터 이런 가두리를 하기로 좀 유명했거든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핵심은 위험한다면서 이런 걸 왜 말을 하냐? 어, 자, ERC의 아까 계열의 낮은 시총 코인들은요, 저는 하던 대로, 우리 원래 하던 대로 매도를 주로 걸어두는 게 좋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더라고요.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그 ERC 계열 입출금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조금 믿음이 떨어지는 코인들은 제가 샀던 가격에서 한 3배에서 5배 그냥 매도 걸어두고요. 거미줄처럼 걸어둡니다. 그거 잊고 지내고 조금 믿음의 코인들은 10배 이상, 제가 샀던 거에 10배 이상으로 이렇게 다다다닥 거미줄을 걸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그냥 매도를 걸어두고 잊고 지내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매도를 걸어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복권 당첨되듯이 가끔씩 운 좋게 팔립니다. 예전에 뭐 인젝티브도 그랬고요. 또 아까 그 뭐 뉴메랄도 그랬고, 뭐 컴파운드도 뭐 천국 가는, 아마 예전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정말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인젝티브나 뉴메랄이나 컴파운드는 그렇게 잡코인 아니거든요. 나쁜 코인들 아닌데도 세력들이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량이 낮으니까 장난칠 수가 있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코인이 있으면 운 좋게 팔릴 수 있으니까 매도를 좀 뭐 높든 낮든 걸어두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일부러 고의로 불꽃놀이 참여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요, 입출금을 막았다가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그냥 확 빼버리거든요. 빗장을 풀어버리면 그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 코인 그 가격이요, 순식간에 수직 낙하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른 데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비싼 가격에 격추를 시켜버리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ERC 계열의 코인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내게 이게 확인이 되느냐? 제가 리스트를 넣을까 하다가요, 안 넣습니다. 그거 가지고 분명히 불꽃놀이 뛰어드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확인하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아마 젊은 분들은 다 아시겠죠? 업비트를 가시면요, 입출금이라는 버튼이 여기 오른쪽에 있죠. 요거를 누르고 들어가면요, 이제 수많은 코인들이 나오는데 그중 이 뭐 코인 하나를 찍고 입출금을 누르면 이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뭐 이름에서 이더리움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이더리움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출금할 때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할 겁니까? 주로 이제 여기가 이더리움이라고 써 있으면 이더리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더리움 계열이 아닌 게 뭐냐? 뭐 그러니까 이더리움 고속도로를 안 타는 애들이죠. 예를 들면 솔라나 자체 고속도로가 있죠. 뭐 아발란체도 있고요. 뭐 솔라나 계열의 코인들도 있고, 플로우도 자체 이제 메인넷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체 고속도로를 갖고 있는 거 플로우나, 뭐 작년 말에 엔진도 원래는 이더리움 계열이었다가 엔진 메인넷 해서 이제 엔진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요런 코인들은 이더리움 계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계열임을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다. 혹시라도 내 코인이 궁금하면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발주나스다, 뭐 세이파트다,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요, ETF 전문가들이 1월 달에는 분명히 이더리움 70% 승인될 거라고 ETF 승인 가능성을 얘기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자꾸 이걸 낮춥니다. 한 35%로 낮추고 발을 빼고 있다. 여기 3월 12일 기사인데요. 5월 승인 확률 70%에서 35%로 뚝 떨어뜨렸다. 그리고 최소 1년 걸릴 수도 있다. 조금은 찝찝한 뉴스죠. 승인 확률이 급감했다. 전문가들 35%.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ETF 승인을 위한 SEC의 움직임이 예전과 다르다. 너무 미비하다. 이거 조금 수상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기자들도, SEC를 출입하는 기자들도 이런 이제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ETF 승인을 위한 수반되는 작업이 현재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전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같으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2달 앞두고 정말 수차례 뭐 신청서들 반려를 하고 보완 요청을 하고 수차례 대면 미팅을 하고, 우리 기억나시죠? 숱한 그 승인 가능성을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 이더리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5월에 ETF가 승인이 안 되면 이더리움 얘기입니다. 8월에도 안 된다. 이 말은요, 일리가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뭐 바네크다, 아크, 뭐 인베스트다, 해시, 뭐 그레이스케일, 뭐 블랙락, 피델리티 등등 이제 이더리움 ETF 신청한 곳들의 이제 최종 데드라인, 여기가 중요하겠죠. 요거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끝나고 새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네크의 최종 데드라인이요, 5월 23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5월 23일 날 되냐 안 되냐를 계속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얘는 예를 들어서 얘를 떨어뜨렸어요. 바네크를 떨어뜨리고 뒤에 5월 24, 5월 30일, 6월 18일 이런 친구들을 승인을 시켜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바네크가 화나서 고소하겠죠. 다 시켜야지 왜 나는 떨어뜨리고 니네들은 붙여주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금 ETF 때 우리 기억나시죠? 벌써 뭐 24년 전 얘기인데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자산운용사가 금 ETF를 신청을 하고 2달 후에 블랙락이 금 ETF를 신청했는데요. 그 격차를 뭐 수수료를 낮게 하고 네임밸류가 있고 다 소용없습니다.
두 달 빨리 한 거를요. 지금까지도 1위를 금 ETF를 블랙락이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못 쫓아갑니다. 그만큼 금 ETF 하면 스테이트 스트리트다 대명사처럼 이제 여겨지는데 그만큼 빨리 승인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블랙락의 ETF 승인 날짜 최종 마감일은 8월 7일이다. 여기는 떨어뜨리고 여기는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5월에 안 되면 8월 너도 안 될 것이다. 요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자, 그럼 ETF가 안 되면 불안하십니까? 저는요, 불확실성의 매수 기회가 있어서 오히려 조금은 설마 내가 이더리움을 살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아마 오래 되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뭐 저의 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290만 원에 샀습니다. 그때도 이더리움 엄청 비싸다고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싸게 샀던 가격보다 현재 뭐 거의 두 배가 돼버렸죠. 비쌌던 가격보다도 두 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이제 이더리움 못 사겠다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뭐 거절되거나 아니면 거절되는 뭐 여러 가지 뉴스, 뭐 퍼드 뉴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면 설마 내가 이더리움을 살 기회가 오는 건가? 이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아까 기사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뭐 SEC가 뭐 이렇다 할 뉘앙스나 뭐 행동을 안 보였다고 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완전 화가 났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이런 쓸데없는 거 승인시켜가지고 뭐 전통 금융들 다 지금 기분 언짢아 하고 그 JP 모건의 종필이 형 이런 분들 언짢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나 있는데 겐슬러가 그리고 SEC 위원들이 뭐 대면 회의, 뭐 서류 접수하세요. 뭐 이걸 크게 할까요? 저는 그것도 넌센스 같아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하려면 뭐 어디 카페에 가서 하든지 안 보이는 식당에 가서 해야지요. 뭐 떠들썩하게 하면 이분들 지금 정권 잡고 있는 분들에게 밉보일 수 있다. 그리고 설사 얘기입니다. 만약 가정을 해서 ETF가 안 된다. 안 되면 뭐 이더리움의 가치나 기능이 바뀔까요? 이더리움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요, 그때 불확실성, 남들이 싫어하고 떨어진다, 안 좋다고 할 때 매수 기회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차 좋아하죠? 그리고 새로운 뭐 갤럭시다, 아이폰이다 나올 때 새로운 버전 나오면 어떠나요? 뭐 보통 12월 말에 해당이 되는데요. 9 버전의 신차, 뭐 새 차긴 한데요. 더 새 차가 나왔으니까 9 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9 버전의 핸드폰 이런 거 싸게 파는 거 아마 보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틀 전에 샀던 거랑 뭐 현재 샀던 거랑 똑같은 신차고요. 신 핸드폰인데 기능도 똑같아요. 근데 가치나 기능이 어떤가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가격만 싸게 샀을 뿐입니다. 이걸 뭐 조금 내가 할인된 가격에 샀다고 해서 뭐 차가 뭐 브레이크가 안 밟히거나 에어컨이 안 나오거나 뭐 핸드폰이 안 눌러지거나 이런 거 없죠. 똑같은데요. 싸게 살 뿐입니다. 가치, 기능은 똑같다. 그러므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거 하나를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뭐 크립토 이제 돈 버는 공식이라고 자주 소개를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막 독주를 하고 있죠. 그럼 밑에 코인들, 알트코인, 알트 시즌 안 오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알트 팔아서 비트코인 가야 되냐? 내 차이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불안하니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미 비트코인은요, 뭐 조명이다 뭐다 이미 받을 만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누가 비트코인 사더라도 그렇지 살만하지 하겠지만요. 그 오를 수 있는 수익률 가능성은 이제 밑에 알트코인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요거를 이제 불안한 거 뭐 힘든 걸 참고 견뎌야지 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뭐 이 이더리움 ETF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요. 파티 중에 아쉽게 몰래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많이 굴려보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이 오르니까 출구 전략 생각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하나 이글스 팬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이 있었죠. 바로 류현진이 하나로 복귀했다는 소식인데요. 그가 복귀하기 전에 복수 구단으로부터 뭐 1년 계약부터 장기 계약까지 대략 연간 1,0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30억 원의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곳은 하나 이글스였습니다. 행복 야구를 하겠다고 돌아왔는데요. 저는 크게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에 만약 남았다고 하면요. 돈은 더 벌 수 있겠지만
예전 같지 않은 구속을 들고서 그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갈까요? 그래서 출구 전략은 이렇게 류현진처럼 박수 칠 때 떠나는 요거를 좀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